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2025년 세계 경제와 안보는 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맞대응했고 일본은 고개를 숙이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유럽은 WTO에 제소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하지만 2달 후 세계의 주요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전략 컨퍼런스장. 전 세계 전략가들이 숨을 죽인 그 자리에서 영국 최고의 경제전략가 엘리자베스 카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카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경제학 교수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글로벌 경제 흐름을 분석해왔죠. 오늘 이야기는 최근 참석했던 G7 국제경제포럼에서 시작됩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의 고급 회의장, 모든 언론은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세션이었죠. 테이블 주위에는 세계 최강 대국 대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어요. 각국의 대표들은 자료를 넘기며 계속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 안에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일 대표의 말에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 해협 긴장.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세계를 2개의 경제 블록으로 나누고 있었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각자 도생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의는 점점 교착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중석에서 토론을 지켜보며 손을 들었죠.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제 한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 대국에 비하면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인들의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붉은색 선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표시했더니 한반도를 중심으로 실핏줄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지난 30년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세계의 핵심 노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업들의 손에 있습니다. 영국 대표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건 경제의 일부분 아닌가요? 다른 국가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애플 아이폰의 핵심 부품 60%가 한국산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셀은 LG와 삼성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죠. 인텔과 AMD의 최신 프로세서는 삼성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료를 뒤적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렇다면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세계 기술의 중심축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군사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제 그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이 한반도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작지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의 존재를.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자료는 더 충격적일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제 발표를 듣던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의문을 제기했어요. 카터 교수, 조금 과장된 분석 아닙니까? 세계 최대 경제 대국들이 있고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에요. 한국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례지만 최근 역사를 돌아보시죠. 작년 특정 강대국이 기술보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사건은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서방의 한 강대국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졌을 때 유럽은 즉각 대응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WTO에 제소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어떤 공식 성명도 내지 않았죠. 외교적 항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어요. 독일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우리는 한국의 반응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화면에 주요 도시들의 뉴스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생산 중단, 텍사스 반도체 공장 가동률 30% 급감, 실리콘밸리 기업들 부품 부족으로 신제품 출시 연기. G7 대표단 중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건들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었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원인을 찾기 위해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뚜렷한 결론이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복잡한 공급망 다이어그램이 나타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모두 한국 기업들이었죠.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공급을 조절했을 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모비스. 이들은 기술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생산 라인을 조정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기술 부품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칩, 커넥터, 센서들. 이것들은 모두 한국산 핵심 소재들입니다.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차의 핵심 반도체. 이런 부품들이 없으면 첨단 제품은 작동하지 않아요. 프랑스 대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공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저 품질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라고만 했죠.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어요. 캐나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경제적 보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용한 방어였죠. 공격적인 성명도 외교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사업 방식을 조금 조정한 것뿐이에요. 저는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세 정책 발표 후 2개월간 세계 주요 첨단 기업들의 주가 하락 그래프였어요. 애플, 구글, 테슬라, 인텔 모두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맨 아래에 작게 표시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해 있었죠. 한국은 소리 없이 세계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저 내부 기술 문제였으니까요. 일본 대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일 갈등 당시 우리가 한국을 경제 보복 대상국으로 지정했을 때도 한국은 공개적인 반발보다는 자체 기술 개발로 대응했죠.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작고 조용하지만 실은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거인이죠.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아차렸어요. 거대한 경제 강국들의 싸움 속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부품이 어떻게 거대한 산업을 멈추게 하는지, 세계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저는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며 손에 작은 검은색 칩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갑에 넣어도 모를 만큼 작은 부품이었죠. 이것이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을 멈춘 주범입니다. 화면에는 텅 빈 자동차 생산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노동자 없이 멈춰있는 로봇팔,
컨베이어 벨트. 한국의 어느 부품 회사가 공급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칩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었죠.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들의 공장이 연달아 멈췄습니다. 바로 이 작은 칩 하나 때문이었어요. 영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대체품은 없었나요?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없었던 건가요? 불가능했습니다. 이 칩의 설계는 한국 기업의 특허였고 생산 노하우는 기업 비밀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 배터리는 LG와 SK, 카메라 센서는 삼성. 이 부품들 없이는 최신 스마트폰은 존재할 수 없어요. 화면에는 세계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기업들의 서버 센터도 한국산 메모리와 플래시 저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이 불가능해져요. 이어서 제가 분석한 한국 기업들의 의도적 업데이트 지연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품의 경우 한국 기업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조절하며 세계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죠. 독일 대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심각한 의혹인데요. 결과 자체가 증거입니다. 보세요. 화면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화였죠.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중국 기업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대부분 저가 시장이었지만 한국은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 부품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의도적으로 세계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그저 비즈니스 전략이죠. 한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했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을 뿐입니다. 화면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첨단 군사 시스템의 부품 목록이었어요.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항법 장치. 그리고 그 옆에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많은 국가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부품들이죠. 일본 대표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작은 부품이 강대국의 심장을 멈춘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중국의 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한국 부품 공급 중단으로 생산을 멈춘 사례였습니다. 이건 2021년 사례입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죠. 그 결과는 단 하루 만에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대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 대표가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의존성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한국과에 좌우된다는 건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없이는 현대 세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지를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저는 자리에 앉은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에서 경계로, 그리고 점차 인정의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세계 자동차 산업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각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공급업체 목록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대모비스, 만도, LG전자가 공급하는 자동차 핵심 부품들이죠. 자율주행 센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국산입니다.
독일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지 깨닫고 있었죠. 화면은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혁명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포드, GM, 폭스바겐, 모든 전기차 제조사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배터리 기술 없이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AI 반도체와 서버 시장 자료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메모리 독점 현황이었죠. 모든 AI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버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 시장은 사실상 한국의 독점 상태예요. 챗GPT 같은 대형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메모리 역시 한국산입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바다 위의 물류는 어떻습니까? 해양 강국들이 주도하지 않나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화면에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세계 최대 LNG선의 80%, 초대형 유조선의 70%, 최첨단 컨테이너선의 65%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해양 무역을 움직이는 배들의 대부분이 한국산이에요. 프랑스 대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반도체 장비 분야입니다. 화면은 다시 바뀌어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들의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상위권은 미국과 네덜란드 기업들이었지만 특수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독보적이었죠. 세메스, 테스,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은 특수 반도체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 없이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요.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국 산업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이탈리아 대표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 구조가 우리의 인식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중심에 서 있어요. 캐나다 대표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위치를 악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패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왔어요. 다만 세계가 한국과의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적 영향력을 넘어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감정까지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과 산업만이 한국의 힘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전 세계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프랑스 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들 모두 한국 아이돌 공연을 보러 모인 팬들이었죠. 이것은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는 다른 영향력이죠. 감정과 문화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전 세계 시청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넷플릭스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는 가장 높은 몰입도와 완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중독성이 있죠.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도 K-팝 팬입니다. 매일 한국 아이돌 영상을 봐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한국문화센터와 한국어 학습자 수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그래프였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며 한국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
군사적 압력보다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요?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미국 할리우드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릅니다.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화면에는 한국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과 수출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문화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이 모든 것이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현지화 전략이 뛰어납니다. 각 나라의 정서와 취향에 맞게 콘텐츠를 조정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적 연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동의 한국가와 한국 간의 원전 수출 계약 체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제와 문화의 시너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동의 이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죠. 캐나다 대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라마가 원전 수출로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외교,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화면은 다음으로 전 세계 한류 팬 분포도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통적으로 서구 문화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한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문화 제국주의가 아닌 감정의 해방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죠. 서구 문화에 지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됩니까? 직접적인 연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집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입지가 강화되고요. 이탈리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의 힘이군요. 그리고 이건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는 어떤 정치적 장벽도 넘어서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것이 21세기의 진정한 힘입니다. 총 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죠. 한국은 이 게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지 새삼 깨닫고 있었죠. 다음 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기술 주권을 지켜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도 위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 블록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한국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기술 주권을 지켜왔는지 말이죠. 첫 번째 사례로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22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법을 제정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건설을 요구했죠. 그런데 핵심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자료 제출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였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은 공장은 짓되 핵심 기술 자료는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조차 거부한 거죠. 영국 대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나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도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 SK하이닉스의 적층 메모리 기술, 이것들은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와 그 영향이었죠. 2016년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즉각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 불매운동, 한국 문화 콘텐츠 금지, 관광객 제한, 손실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흥미롭게도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죠.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년 후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한국 부품을 다시 대량 구매하기 시작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부품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이 모든 기업들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일본과의 갈등 사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어요. 2019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죠.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한국은 18개월 만에 모든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결과가 되었죠. 화면에는 한국의 소재 국산화 성공 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적응력과 기술력이죠. 한국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토록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니 놀랍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탄탄한 기술력이 있죠. 화면에는 세계 지적 재산권 출원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였어요. 한국은 GDP의 4.8%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평범한 국민들조차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런 국가적 열정이 기술 주권의 토대가 되었어요.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필수불가결한 나라의 위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대립할수록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예요.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워야겠군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약소국에서 오늘날의 핵심국으로 변모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반도의 옛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불과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죠. 지금의 소말리아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모든 것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총, 탱크, 비행기, 심지어 군복과 총알까지요. 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였죠. 화면은 천천히 현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첨단 공장들, 그리고 최신 무기 시스템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어떻습니까?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6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와의 100억 달러 규모 계약,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공동개발, UAE와의 천국 미사일 수출, 과거 모든 것을 수입했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만이 살 길이었죠. 다음 화면에는 KF-21 전투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죠. 이것은 KF-21 보라매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죠. 개발 결정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어요. 독일 대표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군사 분야만이 아니라 민간 기술에서도 비슷한 성공을 거뒀나요? 물론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 한국은 늘 최초와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LG 가전제품, 현대 자동차,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메모리,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전기차의 배터리, 이 모든 것이 한국산이죠. 영국 대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그동안 강국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화려한 선전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했어요. 둘째, 한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기술력에 기반했죠. 셋째, 한국은 철저히 실용적이었습니다. 이상보다는 현실, 말보다는 행동에 집중했어요. 캐나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새롭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천연자원이 없어도,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해도, 역사적 상처가 깊어도 올바른 전략과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화면에는 세계 각국에 배치된 한국산 무기 시스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놀라울 정도로 넓은 지역에 한국산 무기가 퍼져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영향력이 이제 군사 안보 분야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호주는 K9 자주포를, 필리핀은 한국 경비함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첨단 무기 체계에 한국 기술이 스며들고 있어요. 저는 자료를 닫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과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죠. 가난했던 나라가 스스로를 변화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여정이군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표를 시작했을 때의 회의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각국 대표들의 눈빛에는 진지함과 인정의 기색이 역력했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시스템의 핵심 노드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화면에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패권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EU를 잇는 삼각형 속에 한국이 중심점으로 위치해 있었죠. 21세기 세계 질서는 허브와 스포크 모델에서 네트워크 모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였지만 이제는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를 장악한 국가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상 모든 노드가 동등하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전략적 위치에 있는 노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이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들이죠. 다음 화면에는 미래 산업 전망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AI, 우주 산업, 바이오 기술,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특허 건수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AI 반도체에, SK는 양자 암호화에, LG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프랑스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적고 국토도 작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작은 나라이기에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죠. 미국이나 중국처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에요. 화면에는 세계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투자 대비 특허 생산성, 기술 상용화 속도 등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작은 규모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작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국가적 합의도 쉽게 이룰 수 있죠. 영국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동맹국이나 시장으로 보는 시각은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기술 체계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국가입니다. 캐나다 대표가 기록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위치를 악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한국은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습니다.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기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중시했죠. 다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는 흐름을 따르는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의 흐름을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흐름을 만들고 방향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어요. 작은 나라가 거인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침내 G7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터 교수님, 오늘 발표는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발표를 마치며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지도 위에 빛나는 한반도였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나라. 과거에는 변방이었지만 이제는 중심이 된 나라. 한국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이죠. 작은 나라가 거인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의 핵심에서 세계 공급망을 지휘하고 국방에서는 스스로를 지키며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힘까지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교에서는 강대국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문화에서는 세계를 올리고 웃게 하는 감정의 수도가 되었으며 전략적으로는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